안녕하세요. 퉁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82번째 Separate Table. 네, 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리타 헤이워드의 그 첫 번째 그 버트랜 카스터가 보는 리타 헤이워드의 모습인 거죠. 근데 리타 헤이워드 한번 비교해 보시면 1947년의 영화 상하이에서 온 여인하고 불과 11년 정도인데 그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엄청난 좀 눈빛, 시선 이런 부분부터 아주 고뇌와 그런 어떤 고통이 뭔가를 갖다 파먹어 들어간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쳐다보고요. 네. 첫 시선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서브하는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떨어졌고 굴라시 조금 남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브를 들어가는 거고요. 얘기를 이어갑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왜 나타났냐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감동적이군, 목이 매일 지경이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둘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대화가 시작될 분위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서브하는 사람이 누구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늦게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단 불을 끄고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걱정하는 게 그렇게 못 믿겠냐고 하면서 서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당신 도와주러 여기 온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에 찔려서 이러는 거야. 서로의 어떤 대화 자체가 아주 뭐라 그럴까,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걱정돼서 온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런던에 도착하면 다시 내일 도착하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톤을 바꾸더니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치를 누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어때? 또 저번 남편하고 이혼했다면서 또 폭력 때문이야?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처럼 그 침실문을 박살내고 그렇지는 않고 죽이려고도 안 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네, 죽이려고도 안 했고 누구처럼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은 버트랜 카스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트랜 카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존 말콤이 나 기사 봤어. 우리 결혼했을 때보다 이혼했을 때보다 훨씬 덜 선정적이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런 거에 관심 있어? 그러니까 나 쓰레기를 읽는 그런 쓰레기 같은 신문 읽는 버릇을 감옥에서 배웠어. 거기서 너무 심심했거든. 아내가 면회를 한 번도 안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타 헤워드를 여기서 션 클랜드니까 안이라고 부를게요. 리타 헤워드라고 할게요. 당신을 위해 안 간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진실된 느낌으로 거짓말하는 여자는 처음이야, 처음. 당신이 유일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다 끝나고 이제 일어설 무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어 하면서 당신 여자 생겼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 10시 45분 차 타고 가.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 결혼할 거야. 그까지 일단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 나가면 안 와서 섬심했거든. 네, 여자 생겼죠? 네,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많이 사랑하나 봐요. 결혼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서고요. 그러니까 혼자만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대화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10시 45분 차 타고 가라. 그리고 네, 나갑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죠. 존 오해 말아요. 존 오해 말아요 하면서 갑자기 완전히 이 스타일을 갖다가 완전히 의미를 바꿔요. 누군가 찾았다니 나도 너무 기뻐요. 다른 뜻 없었어요. 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런 누구나 실수는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수지 하면서 얘기합니다. 작은 실수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또 얘기합니다. 내 머리에는 아직 당신이 준 상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틀림없이 그 침대 부시고 하면서 폭력적인 거를 갖다 해서 아마 감옥에 갔던 모양인 것 같아요. 유추하기를. 그러니까 그 버트랜 카스터가 얘기합니다. 존 말콤이 5년이면 거의 없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다음 대사가 대부분은요. 전부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머리에 입은 상처는 어떻게 보면 상처이면서도 그거를 갖다가 안 잊고 기억하는 거니까 하나의 또 마지막 남은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상처는 나았다는 거는 그래도 아직 어느 정도의 미련과 사랑이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대사 되게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일 아침 못 볼 테니까 여기에서 인사하자. 전부는 아니고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했을 텐데 하는데 저렇게 키스를 하려고 하자 그 멀리 떨어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장면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갑자기 저렇게 웃는 거죠. 네, 별 뜻 없는 거였어요 하면서 얘기해요. 네, 이 연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연기 자체에 되게 서글픔이 좀 묻어나는 그런 연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에게 미련 없어요. 저 결혼할 남자 가족 보러 왔어요. 완벽한 남자예요. 그리고 짐승으로 변할 염려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자신이 바보 같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신이 바보 같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장면입니다. 어때요? 처음에 이 대화가 이 영화에서 그 영화 자체가 연극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두 쌍의 그런 어떤 연극을 합쳐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 영화가. 그 첫 번째 쌍이 이 쌍인 겁니다. 그러니까 리타 헤이워드하고 버트런 카스터가 주고받는 이 상황들이고요. 하나는 그 아까 파울로 소룡, 폴락 소룡, 그러니까 데이빗 리븐하고 그리고 데보라 카하고 그 둘 간의 이제 얘기들이 이 영화의 주된 뼈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되게 재밌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 첫 번째 중요한 대사는 식탁에서 당신 도와주려고 왔어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당신 마지막에 오니까 당신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이 근처에 있는 내 새로 결혼할 남자 그 가족 만나러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이 짧은 식탁에서 움직이는 동선 안에 많은 오고 가는 어떤 대화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짧은 대사들로 해서 둘이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중간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 친구들한테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도와주러 왔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너 친구야, 우리 친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는 듯 하면서 그래, 내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를 통해서 친구들도 공유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남편이었고 감옥도 갔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로 간에 맺힌 게 많고 그 안에 머리까지 두드려 맞아서 그게 이제 상처가 아주 남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둘의 사이에는 가슴 아픈 흔적들이 일단 많은 거고 이 과정 안에서 그냥 뭐 봉합이 된 듯 하면서 또 마지막 대사는 조롱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바보 같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이 바보 같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갑자기 옷을 껴입고 밖으로 또 나갑니다. 그 충격에서. 그런데 어때요? 한쪽에서 나가는 동선에서 보면 웅크리고 한 명이 아주 그 불편한 자세로 이렇게 웅크리고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이렇게 한 명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사건들을 어, 마지막 끝날 무렵 정도에 집어넣으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나름대로 효과적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창이라든지 저 불빛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이라든지 그런 쪽에 개념에도 좀 집중을 하면서 보시면 영화에 대한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어때요? 지금 돌아서는데 보면 리타 에버드가 창으로 그 돌아서는 그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리타 헤이워드도 하나의 그 창틀 안에 끼워져 있는 그런 인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신문을 가진 소년이 등장하는 거죠. 청년이. 보니까 이제 목적이 이 사람이 왜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목적이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각각 그 햄프셔 신문인가 그 신문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그 신문 내한테 그 신문 왔냐? 그 신문에 좋은 그런 정보가 있어서 나 타자기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면 그걸로 했으면 끝났으면 됐었는데 그 신문을 또 받아보는 사람이 여기 누구 있는지를 갖다가 물어보니까 설마 있겠나 식으로 물어봤더니 자기를 늘 불쾌하게 생각하는 레일톤 벨 부인이 그걸 받아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저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때 그 대사를 보면 쿠퍼가 그렇게 얘기한 대사를 봤을 때도 레이톤 벨 부인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들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가십거리를 즐기는, 그렇지만은 본인은 아주 노동자층이라든지 그런 얘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그리고 저속한 사람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엄청나게 그런 어떤 가십거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네, 그 행방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가져다 놓는 걸 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서 그 신문을 찾습니다. 거기에는 저렇게 그 등 같은 게 저렇게 보이는 거죠. 아직도 저 등이 거울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죠? 그러고 이제 그 부분을, 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 신문을 네, 뒤집어서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 부분을 잡아서 찢어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 찢어내려고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TV를 보기 싫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하면서 항상 늘 둘이 같이 대동을 하고 저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자, 근데 신문에
지금 또 거울, 항상 거울이 저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일종의 뭐 두 얼굴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신문 그 햄프셔 말고 다른 신문을 얘기하면서 그걸 빌려도 될까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예, 이브닝 스탠다드지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그 신문을 아래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햄프셔 이건 내 취향도 아니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했던 그 스탠다드지 조금 빌려서 보면 되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돌려만 주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이 살짝 대화를 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맨날 얘기하는 게 체리 바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저렇게 인사하는 거 질색이다. 그리고 저속해 하면서 저급한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나는 딱 한 번만 봐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 그 Oh, well, I only meant. I'm sorry, Mummy. Of course, I realize. 네, 그 전에 왜 그 남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사막 얘기도 해주고 아는 게 많고 내 삶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또 엄마가 10일 너 생에 별다른 즐거움이 없다는 거 알아. 응? 그래서 내가 여행도 같이 가고 올해도 몇 번을 여행을 했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어머니 이런 느낌이에요. Last year, our Scandinavian cruise. 네, 크루즈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There's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for a telephone operator. I did. 네,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 뭔가를 하고 싶어요. 전화 교환원 모집 광고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냐? 며칠 버티지도 못하면서, 저번에도 존슨인가 뭐, 거기에도, 간다고 해놓고 못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지하 작업장은 너무 더웠고요. 이번에는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넌 건강하지가 않아. 그걸 알아야지. 신경쇠약이야. 그러니까 근래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안 된다. 직업 갖는 일은 다른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뭐가 조금 반발을 하고 그러면 너 신경쇠약이다. 아까도 흥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보면 예전의 영화 가자 항해자여의 베티 데이비스를 다루는 방식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부분 전문인가 봐요. 이 글래디스 쿠퍼가. 저는 이 배우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The only sound as it should be. 대화를 You need 네, not. 네. 그런데 여기 사실상 그 데보라 카도 여기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는 됐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스럽고 그런 어떤 연기를 여기서 I think 잘합니다. not having an hysterical fit and being able to keep. 그러면서 이제 신문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아무래도 신문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지 나 궁금해 하면서 이제 신문을 봅니다. 그러다가 안경을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갖다가 가져오라고 딸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매티슨 부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티슨 부인 보고 안경 있지? 좀 읽어봐봐. 여기.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뭐 별다른 거 없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하나의 사건 얘기가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냐면 전직 장교가 그 유죄를 인정한 극장에서의 추행 사건입니다.
telephone. 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류층의 이 매티슨 부인은 사실 TV에 퀴즈쇼가 더 관심이 있고, 이런 잡다한 이런 신문, 이 가십거리 있는 이런 신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더 급한 거라고,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지난 목요일, 보레가드, 그러니까 본인 그거예요. 55세의 데이비드 폴락이라는 사람이 치안판사 앞에서 그 본머스 극장 안에서의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폴락 매티슨 부인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술 마시고 한 건가? 이렇게 이제 매티슨 부인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레이턴 벨 부인이 술을 한 잔 이상 안 마시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게 이런 겁니다. 43세의 오스본 부인이라는 사람이 폴락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팔을 건드리면서 다른 행위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떠서 극장 직원에게 말했고, 극장 측 전화를 받은 브라운 형사는 다른 경찰과 함께 폴락 씨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관찰을 했는데, 그 폴락이 피의자가 5차례 이상 여자 옆으로만 자리를 옮겨 다니고는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은 다른 여자들한테는 특별한 행동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폴락은 출구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 측의 변호사인 윌리엄 카우더는 이는 일시적인 탈선이고 피고가 크게 후회하고 있어서 향후 이런 일은 없을 거고 전쟁에서도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참작해 달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Persistently nudged her in the arm and later attempted 네, 다른 행위도 하려고 증언했고, 저기서 뒤에 보면 아주 그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글래디스 쿠퍼가 듣고 있죠? that all. 네, 그게 다냐? Mr. William Crowther, appearing on behalf of the defendant, stated that his client 이는 일시적인 틀선으로서 그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전쟁에서의 공을 참작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변호사 측이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그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전쟁에서의 공이 있었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925년 1등병 입대, 39년 전쟁 발발 후 육군 보급대 소위로 참전을 해서 전쟁 기간 동안 서인도 제도에서만 보급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고 46년에 대위로 퇴역했고, 그래서 결국은 실형 선고는 안 받고 판사는 벌받아 마땅하나 초범인 점 고려해서 선처해주고 12개월의 집행유예, 이게 사건의 전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자, 아주 저 글래디스 쿠퍼의 표정만 봐도 전쟁 기간 내내,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소령도 아니고 defendant was put 네, 그리고 어떤 내용도 있을까요? 늘 보면 군대에서 엄청난 무공을 세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급대대에만 있었던 on 겁니다. probation for 12 months.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Luck? Was it luck? I almost. 자, 바로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제 매티슨 부인은 상식과 온정을 가진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빌한테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할까요? 알리지 말라뇨. 극장 부분 말이에요. 추행한 거는 알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I don't know. I should. 네. I went straight to the schoolroom. Just 자, leave the hotel before lunch. Right. 자, 뭐라고 합니까? 당장 쿠퍼 양한테 얘기해서 내일 당장 그 사람 쫓아내도록 할 거다 하면서 액션을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What do you think you 뭐, 예, 꼭 그래야만 해 하고 얘기하죠. Gladys was 오늘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Perhaps she won't agree. She'll have to if we're all.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 얘기에서 반응이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사람을 소집하려고 하는 거죠. 이까지 해서 그 3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